네, 불안 속에 큰 수익률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기업의 실적을 미리 예측하자. 실적은 발표나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공시 룰에 따라 가지고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 후 90일, 그리고 분기 보고서는 45일 지난 후에야 발표를 하게 됩니다. 90일, 45일 이러니까 텀이 꽤 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실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전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실적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건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 보고 계시죠? 사모님 보고 계시죠? 말 안 하려고 하신대요. 사모님! 말을 하겠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수출입 동향에서요, 특히 수출 동향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고요.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따라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어떤 산업, 기계 산업 또는 자동차 산업, 이쪽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했다. 그러면요, 그 달에 매출 증가율을 그 증가폭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생각하시면은 대략적인 그 달의 매출 증가율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이 30% 감소했다. 그러면 그것을 3분의 1로 나눠주면 대략 10% 매출 감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관세청에서는 한 달을 3번 끊어가지고 10일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에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해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엄청난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10일 만에 발표하는 건 진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매달 10일 딱 지났을 때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이제 퍽퍽 튀어나옵니다. 사례로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상반기, 여름까지 승용차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여름까지 이제 자동차 업종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2020년 4월에 수출 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감소했습니다.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는 수출이 80% 감소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끔찍했죠. 네, 그 기간 동안에 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다음 날 발표된 수출입 통계에서는 수출이 58% 감소한 걸로 나와요. 근데 10일까지는 80% 감소했잖아요. 네. 근데 20일까지는 58% 감소해요. 그러면은 11일부터 20일까지는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업계에 수출이 지금 턴어라운드 과정에 있다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하셨던 사례도 있겠죠? 2013년 8월 말부터 해서 2014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보유했던 제우스라는 기업이었어요. 매수할 때만 해도 저평가된 종목이었어요. 수출입 동향 한번 봤더니 반도체 장비 쪽 산업이다 보니까 2012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0.1%만 증가했는데 2013년 상반기에는 8.9% 증가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 꺾을 필요가 없네. 6개월 동안 110% 이상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방법은 구글 트렌드와 또는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트렌드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어떻게 찾으면 네이버 트렌드를 갈 수 있죠? 괜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키워드 검색해서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하시거나 그냥 검색창에 네이버 트렌드를 치면 되나요? 또는 구글 트렌드 검색하셔서 그냥 맨 위에 뜹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SBS CNBC다 그러면 SBS CNBC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고 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뭐 몇 년이면 몇 년, 몇 달이면 몇 달 동안 이 키워드가 언제 이렇게 피크를 쳤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를 미리 추정을 해볼 수 있고,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키워드의 종목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더라.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뭘로 최근에 많이 검색하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정말 많은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또 코로나19 사태 꺼내요. 즉석식품에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 트렌드에서 키워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자, 올해 초부터 해서 네이버 트렌드에서 즉석식품의 키워드가 트렌드 점수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쯤부터 해서 이미 실적이 먼저 선반영되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즉석식품을 많이 검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빈도가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내가 무의식 중에 즉석식품을 눌렀다, 검색했다 한다는 것은 즉석식품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석식품 키워드가 검색이 늘어나서 트렌드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자연스럽게 매출로 증가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검색은 아니어야 돼요. 어떤? 예를 들어서 즉석식품 뭐가 알고 봤더니 뭐가 안 좋더라. 네. 그럴 경우에는 뭐가 나왔다더라. 그럴 경우에는 매출에 부정적이겠죠. 그거 관련해서 기사나 뭐 이런 것도 읽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키워드의 분위기가 부정적이지 않고 수요랑 연관이 있다 싶으면은 그 키워드에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의 실적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증가세에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조만간 튀겠구나.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트렌드는 그렇고 구글 트렌드도 네이버 트렌드와 비슷한가요? 이 결과값이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달라요? 네이버 트렌드는 직접적인 수요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쇼핑 같은 경우 구글에서 쇼핑 검색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트렌드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매출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구글 트렌드는 경향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시계열을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긴 기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때 구글 트렌드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분석하는 데 더 요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수님께서 예전에 구글 트렌드 검색하셨던 거 뭐 있어요? 제 이름도 검색해 봤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제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라고 해서 그 전력 계량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IT 기기랑 접목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구글 트렌드로 스마트 그리드를 가끔씩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9년 2월 초에 편입해서 이게 그 스케줄에 의해서 8월에 매도를 했는데 설마 또? 그때 당시 이제 1,150원에 사서 4,685원. 그러니까 4배. 그 자체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 트렌드에 봤더니 그 이후로도 스마트 그리드가 계속 이제 사람들이 계속 조회하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더 갔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미리 추정할 때 네이버 트렌드, 구글 트렌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가 아주 중요한 방법 2개나 알려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주식 덕후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